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두 강에 걸쳐서 실습을 좀 해봤다, 그죠?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고차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에다가 람다식 할당해서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람다식의 생략 코드들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매개 변수와 반환형이 없는 람다식, 그리고 중첩 람다식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할당하는 부분을 람다식을 일단 해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람다식이 이 람다식이 이제는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에 사용한 고차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건데 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리 먼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리절트하고 역시 변수 하나 선언을 했어요. 인트형으로.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가 하이 오더라는 함수를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이 오더는 보니까 x와 y 그리고 x 플러스 y라는 람다식을 지금 인자값으로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과 20을 또 역시 던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 오더가 뭐냐? 그래서 가봤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썸이라는 놈이 하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놈의 형태가 지금 int 두 개를 인자값을 받고 리턴 타입이 int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와 b를 int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리턴 타입이 int고요.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 리턴 타입으로 sum 이놈 람다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놈을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어서 30이 돼서 나올까요? 에이, 그냥 뭐 10과 20이 이렇게 있으니 나오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그림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지금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지금 람다식을 사용한 고차 함수 하이 오더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한 건데, 1차적으로 하이 오더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하이 오더에 넘어가 보니까 sum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이거? 선언 자료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람다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와 y를 해서 결과값이 처리가 되는 내용이 x 플러스 y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하이 오더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게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썸에다가. 그죠? 똑같이 x가 int고 y도 int고 처리 결과도 int 값이다. 리턴 값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정수 값이 a와 b가 같고 리턴 타입이 int다. 그래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리턴 타입으로 sum이라는 이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a와 b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sum은 이 람다식이잖아요. 그죠? 이 람다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10과 20이 들어가서, 즉 다시 말해서 x가 10이고 얘가 20이고 결과는 3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썸에 지금 되어 있는 이 람다식이 로 선언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람다식을 형태를 여기다가 썸에다가 대입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썸을 호출하면 리턴 타입으로 이것도 역시 고차 함수가 되는 것이죠. 매개 변수로도 리턴 타입을 람다식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예요? 리턴 타입으로도 매개 변수를 리턴 타입으로도 람다식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값이 4로 리절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이 이와 같이 출력 결과가 나온 거예요. 좀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변수의 할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매개 변수하고 리턴 타입도 람다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다음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 또 보고 또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예.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코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보자. 이미 설명은 다 드렸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먼저 1에서 우리가 high order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죠. 호출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첫 번째 인자에 람다식을 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수 10과 20인 일반적인 정수값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선언부만 보면 어떤 걸 넘겨줘야 될지 알잖아요. 함수의 선언부에는 3개의 매개 변수가 있었어요. 그죠? 썸이라는 것이 선언 자료용으로 람다식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의 람다식은 하이 오더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선언한 자료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번 과정에서 3개의 인자를 하이 오더 함수의 매개 변수에 A와 B에 각각 전달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썸은 뭐가 돼요? 람다식 함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죠? A와 B는 10과 20을 가르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3번 과정, 요 3번 과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번 과정에서 썸은 전달받은 A와 B를 인자처럼 받아서 람다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반환한 결과는 4번에 의해 원래 코드의 리절트로 반환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가 펑션이 함수가 하이오더가 고차 함수인데 얘가 선언되어 있는 게 썸이라는 게 있는데 얘의 선언 자료형이 이와 같이 람다식으로 되어 있기에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매개 변수를 동일하게 이렇게 던져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복사가 되고 썸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람다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와 y의 a와 b의 값인 10과 20이 들어가서 결과값인 xy를 더해서 리턴을 리절트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죠, 그죠? 예. 좀 그래도 많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식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람다식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되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거까지 설명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와 반환값이 없는 람다식에 알아보자. 이거 우리는 이미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에다가 아웃 해놓고 매개 변수 없으니까 갈로, 그리고 반환 타입이 없으니까 유닛,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헬로우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에다가 지금 현재 그죠? 아웃이라는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타입이 없는 람다식을 대입을 한 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아웃은 그냥 이렇게 니꼬로 해도 추론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해도 된다라는 거 이미 실습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웃이라는 변수가 이제 함수 람다식이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아웃을 호출을 하니까 헬로 월드가 한번 찍혔고, 다시 new라는 변수에다가 아웃은 람다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한테 주니까 다른 변수에 할당을 시키죠. 그래서 다시 new를 호출을 하니까 역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죠. 이해됩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람다식은 인자가 없거나 반환값이 없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드에서 강조된 부분을 보면 람다식 선언 부분의 화살표 왼쪽에는 비어있는 형태의 인자를 사용하여 람다식에 인자가 없음을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는 반환형이 없다는 유닛을 사용을 해서 반환값이 유닛임을 표현을 했죠. 앞서. 그죠? 그래서 람다식 본문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는 함수의 내용만 있을 뿐 매개 변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자를 전달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에 화살표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름이 없는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람다식 표현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람다식은 많은 코드들을 간략화하고 함수 자체를 인자나 매개 변수로 이용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율성도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코드의 간결화도 가져오면서 이 람다식을 배운 사람들,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독성도 좋고, 그죠?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람다식은 대단히 유연하죠. 변수에다가 누가 함수를 할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C 언어만 배웠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식을 여러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람다식이 뭔지는 여러분들 개념이 조금은 오죠. 그죠? 예.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예. 다음 장 볼게요. 자, 람다식과 고차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 한번 보죠. 함수의 내용을 할당하거나 혹은 인자 혹은 반환값으로 우리가 람다식을 자유롭게 넘기려면 우리가 호출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형 변수로 할당된 값은 스택에 있고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이 복사되어 전달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고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한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call by value가 되죠. 맞습니까? 하지만 참조형 변수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당된 객체는 참조 주소가 스택에 있고 객체는 힙에 있다 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게 만약에 스택이고 힙이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U라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생성을 했다. 그러면 U가 아니죠. 생성을 하면 이 주소가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힙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어떻게 보면 C 언어나 C++에 있는 포인터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요렇게 갖다 넣으면 여기에 생성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를 이 참조형 변수가 들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혹은 함수나 멤버 앞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도 배울 거지만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함수에 있는 내용들을 호출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형 객체는 함수에 전달할 때는 참조된 주소가 복사되어 전달된다.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되는 자바나 코틀린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의 값만 복사하는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call by reference는 없어요. 자바하고 코틀린에서는 그냥 주소값이 복사가 돼요. 근데 주소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주소값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해당 주소값을 복사를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얘한테 복사를 시켰다. 그럼 얘도 얘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조 변수로 여기에 값을 변경을 시키면 변경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call by reference를 이용해서 우리가 swap이라는 그러한 값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나 코틀린에서는 이런 것들 주소값 또 혹은 기본형 값들을 복사를 하기 때문에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은 없다. 단지 주소값이든 일반 형의 값들이든 간에 무조건 값에 의한 호출만 존재를 한다. 허나 C나 C++에서 사용하는 포인터 주소 연산이 없기 때문에 주소 자체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참조에 의한 호출, 콜 바이 레퍼런스는 자바나 코틀린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콜 바이 밸류는 콜 바이 밸류, 그죠? 콜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어떻게 돼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메인 함수가 여기 있고 여기에 x, y의 값이 각각 10과 20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하는 add라는 함수가 있고 main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서 더했어요. 근데 얘가 리턴 값이 없어. 예를 들어 아니면 리턴 값이 있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인자값이 이쪽에 각각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갔는데 얘는 주소를 넘긴 게 아니라 값을 넘겼죠. 그래서 콜바이 밸류가 돼서 얘는 더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변수, 복사된 변수, 여기에 있는 add라는 곳에 x와 y가 있다면 여기에 호출할 때 내가 10을 줬는데 받았을 때 얘가 10을 다시 20으로 변경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얘는 호출한 곳에는 따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쳐요. 콜바이 밸류는. 근데 하나 더 그려서요. 여기에 메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힙이 있다고 칩시다. 객체를 할당을 했어요. 그죠? 객체를 할당을 하고 참조 변수에다가 여기에 어떠한 뭐 스트링 클래스든 뭐든 간에 해서 내가 여기에 주소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 클래스의 멤버들의 덧셈 연산을 하고 싶어. 그래서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받는 인자가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주소를 던져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소를 이 주소 값이 복사가 돼서 일로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같은 주소를 들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도 주소가 똑같기에 이 add라는 함수에서는 이 값에서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객체에 어떠한 값을 변경시키면 이 객체도 이 참조 변수도 가리키는 이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호출한 곳에 이 즉 객체의 값이 변경이 돼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와 아주 유사해요. 그러나 단지 이거는 주소 값이 복사가 되긴다라고 해서 콜바이 밸류로 분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바이 밸류는 기본형일 경우에는 뭡니까? 값을 그러니까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조형이다. 참조형 경우에는 주소 값이 복사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소 값에 있는 객체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책을 쓴 책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콜바이 레퍼런스다 라고 저도 그렇게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도큐먼트나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콜바이 이 자바나 코틀린에서는 콜바이 밸류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는 객체가 전달될 때 주소 자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 값을 복사하는데 이것은 참조에 의한 호출처럼 보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주소 값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값은 주소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콜 바이 밸류로 보자 이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코틀린은 람다식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확장된 호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 부분 그림 처음 맞닥뜨리시든 아니면 다른 언어를 했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죠. 코틀린 쓰는 회사, 자바 쓰는 회사에 가서 면접관이 자바에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콜바이 밸류만 있습니까? 이렇게 구두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면접 들어갈 때, 기술 면접 들어갈 때 그런 문항을 물어요. 그러면 그때는 참조형 레퍼런스, 즉 콜바이 레퍼런스처럼 보이지만 자바와 코틀린에서는 콜바이 밸류만 존재합니다. 단지 그 값이 기본형 값일 경우에는 호출한 곳에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지만 콜바이 레퍼런스라면 호출한 곳에 즉 복사가 된 주소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소값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콜바이 밸류로 분류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말을 하시면 만점입니다. 저라면 바로 채용합니다. 면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소와 함수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코틀린에서 값에 의한 호출은 함수가 아닌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경우 람다식 함수는 값으로 처리되어 그 즉시 함수가 수행된 후 값을 전달한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변수를 선언했고 대입 변산자를 사용했는데 call by value 해서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람다라고 해서 이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 있죠. 그럼 얘가 먼저 호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람다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불린입니다. 그리고 표현식이 지금 현재 두 줄이라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줄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 값이 리턴하는 타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람다 펑션에서 람다 펑션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true가 리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값은 true죠. 람다 함수를 호출한 결과 true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callByValue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될 차례인데 얘는 true라는 매개 변수를 들고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B에 불린 타입에 또 불린 타입을 리턴을 하는데 B에 뭐 true가 복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print ln에서 callByValue 펑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B는 true가 됐기 때문에 B를 리턴을 하니까 이 리절트 값도 당연히 유추가 되죠. true니까 얘는 불린 타입이구나 라고 유추가 돼서 프린트 ln을 찍어서 리절트를 보니 true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찍힌다는 거죠.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근데 복잡할 필요가 없이 항상 여러분들은 안에 또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고차함수죠. callByValue도. 왜? 매개 변수로 다른 이름이 있는 함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차함수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callByValue에서 넘버를 줬을 때 람다식 함수가 즉시 실행이 되죠. 1번 첫 번째로 무조건 가요. 그리고 나서 얘를 찍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true를 바로 누구한테? 여기에 결과값이 true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를 가지고 이제 callByValue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rue라는 값이 매개 변수 B에 true가 복사가 되고 이거를 찍고 return B에서 B에는 true가 있으니까 true로 반환이 됐고 그 다음에 true를 찍게 되는 것이죠.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유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해하기는 솔직히 많이 사용해보지 아니하면 이해하기는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1번에 표시된 callByValue 람다 함수에서 인자로 전달된 람다라는 일반 함수가 먼저 호출되며 수행되며 2번에 의해서 람다식에 의해 람다 펑션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true를 리턴한 다음 3번의 callByValue 함수의 B에 true라는 값을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allByValue가 본격적으로 함수의 본문인 print ln을 수행을 해서 callByValue 펑션을 실행하고 4번의 B를 최종적으로 B에는 true가 담겼으니까 반환이 되고 저장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반환된 값은 5번의 리절트 변수에 할당되어 true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수나 람다식의 함수 형태를 인자로 사용하면 즉시 호출되어 실행된 후 그 값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리턴을 바로 하니까 이 값이 바로 즉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예. 조금 헷갈리고 힘들죠. 예, 힘든데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